세 번째 인물은 바로 최강욱 전 비서관입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후보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떠돌던데.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총장이 등록돼서 공개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고 결혼하면서 이제 부인으로부터 생긴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도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내지는 함께 형성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자기 때문에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자, 문서 위조는 최강욱 후보 자신이 아닌 윤석열 총장 장모가 했다. 이러한 주장도 이어졌는데 이어서 듣겠습니다. 증명서, 확인서 위조입니까? 진짜 활동했습니까? 위조는 아예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가짜로 문서를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기소된 윤석열 씨 장모가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도 아니고 은행장도 아닌데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위조입니다. 허위 사문서 작성은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되는 지금 인턴 활동 확인서를 그러면 활동도 안 했는데 만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계속 음해를 했었죠.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일단 활동했습니까? 당연하죠. 신 박사님 저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굳이 윤석열 총장을 저기다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조국 당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종의 저거를 인터뷰를요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아까 허위 사문서 작성이죠. 네, 작성. 예. 그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하는 거랑 윤석열 총장 장모권은 무슨 연관성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완전한 별건 아닙니까? 근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그걸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저거 자체가 이제 열린민주당 윤석열 때리기, 그다음에 조국을 수호하기 그런 차원의 뭐 선거 캠페인성 인터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거 캠페인성 인터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셨는데 박성애 변호사님. 근데 최강욱 전 비서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근거를 좀 제시를 했습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이게 윤 총장의 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비롯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주장은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라는 건 예전에 자신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와 관련된 기소를 말하는데 최 전 비서관의 언급처럼 자신이 자기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 인턴 활동 증명서를 근거로 교육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인의 이 날치기 기소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윤 총장이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 재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결혼하면서 아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다. 그런데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비리나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만 언급을 합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서관 재직 시절에 세간의 얘기를 듣고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혹시 당시에 이 세간의 제보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는 뚜렷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죠.